여러분 반갑습니다. 영혼의 치유, 육신의 치유, 창조 힐링입니다. 창조 힐링은 영혼 구원이 목적입니다. 여러분 구독하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공유하셔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공유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함께 하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은 맥도걸 박사의 자연식물식 세 번째 시간입니다. 맥도걸 박사의 자연식물식 세 번째 시간입니다. 강신은 옮김 사이먼 북스 출판사입니다. 강신은 옮김 사이먼 북스 출판사 책 맥도걸 박사의 자연식물식. 자연식물식의 대가고 석학입니다. 아주 훌륭하고 유명하신 분이죠. 맥도걸 박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의사인데 어째서 다른 의사들과 의견이 다르죠? 대답은 간단하다. 돈 버는 의사를 그만두기로 맹세했기 때문이다. 저는 이 글을 읽을 때마다 참으로 맥도걸 박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합니다. 이런 박사님이 많이 계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의사인데도 어째서 다른 의사들과 의견이 다르죠? 대답은 간단하다. 돈 버는 의사를 그만두기로 맹세했기 때문이다. 고기와 유제품을 너무 많이 먹어 18살에 뇌졸중 중풍에 걸렸다. 친구들보다 30kg이 더 비만이었다. 오랫동안 병원을 들락거렸지만 실패했고 후유증으로 지금도 다리를 절고 있다. 무엇이 문제인지 알고 싶어 의대에 진학했고 정가정 올 A 학점을 받고 졸업했다. 의사가 되었지만 약과 수술로 일시적인 고통을 들을 수밖에 없었다. 만성질환의 원인을 알 수 없었다.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에서 책임의사로 일하면서 그는 깨닫는다. 아시아에서 근로자로 일하러 온 일본, 한국, 필리핀의 1세대는 병이 없는데 2세대는 왜 살이 찌고 병이 있을까? 육식과 유제품이 원인임을 알게 됐다. 이후 고기와 유제품의 해악을 널리 알리고 자연식물식의 전도사가 된다. 맥도걸 박사는 여러가지 자연식물식 프로그램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하고 치유받고 다이어트로부터 자유케 되어서 건강하게 사는 삶을 인도한 최고의 채식의사입니다. 맥도걸 박사의 책 자연식물식 이 책 말고 어느 채식의사의 고백이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어느 채식의사의 고백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수백만 명이나 되는 독자들의 지지를 받고 비영리 기관인 책임있는 의료를 위한 의사회를 이끌면서 정부의 육식과 유제품 정책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전 미국 대통령 클린턴의 주치 역할도 했다. 참 대단한 분입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의사가 양심적이고 이렇게 참 진솔한 용기 있는 의사 선생님이 많이 나와야 합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머리는 좋아 공부는 잘하는데 용기가 없어서 바른 말 못하고 기업에 또 어떤 단체에 이 로비를 받고 나와서 양심이 없는 말을 방송에서 많이 하는 게 안타깝습니다. 자, 본문을 발췌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제3장 탄수화물을 먹어야 포만감이 생긴다. 제3장 탄수화물을 먹어야 포만감이 생긴다. 여러분 오늘 야외 나와서 지금 방송하고 있는데 멀리 지금 어떤 새인지 모르겠는데 많은 새들이 울고 밑에는 겨울이 있어서 겨울물도 흐르고 아주 바람이 시원한 6월 3일 아침입니다. 새소리 좀 시끄럽죠? 여러분 그래도 자연 속에 있는 게 너무 좋습니다. 저는 자연인이 아니고 자유인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케 되리라. 저는 주님 안에서 자유인입니다. 나를 자유케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높은 산에 올라갈 때에 숨이 차고 호흡이 빠른 것은 산소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당신은 과호흡 상태니까 숨을 천천히 쉬세요 말한다면 미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높은 산에 올라갈 때나 운동을 할 때 호흡이 빨라지는 것은 우리 몸에 산소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자연적인 현상이고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필요한 호흡입니다. 호흡하지 않으면 우리 몸의 장기에 이상이 생깁니다. 달리기를 하거나 등산을 하거나 많은 산소가 필요한데 호흡이 가빠지지 않고 평소처럼 천천히 정상적으로 한다면 우리 장기가 병이 듭니다. 왜냐하면 필요한 산소를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당신은 과식에도 똑같은 원리가 적용되는 점을 알아야 한다. 탄수화물과 배고픔의 관계는 산소와 숨쉬기의 관계와 똑같다. 물과 갈증의 관계도 똑같다. 인간의 몸은 탄수화물을 갈망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우리 몸의 첫 번째 원료이기 때문이다. 모두가 알다시피 우리 몸에 칼로리를 공급하는 3대 영양소는 탄수화물, 단백질, 그리고 지방이다. 그 중에 탄수화물이 가장 기본적인 영양소이고 우리 몸에 가장 깨끗한 영양소이다. 간단히 말해서 우리 몸은 탄수화물을 소화해서 신진대사를 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숨을 가쁘게 쉬면 우리 몸이 회복되고 온전해지듯이 갈증이 나면 물을 마시는 것이고 배가 고프면 음식을 먹는 것인데 왜 굶으면서 다이어트를 하고 병을 고치려 하느냐 이 말씀입니다. 박탈감이 없으면 갈망이 멈추는 법이다. 하루 3끼 모두를 과일과 채소와 녹말 음식으로 섭취한다면 매번 음식을 먹을 때마다 만족감과 포만감을 느낄 것이다. 갈망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먹는 디저트는 예전의 강한 느낌이 사라지게 될 것이고 포만감이 벌써 완성되었기 때문이다. 탄수화물은 왜 필요한가? 우리는 탄수화물이라고 하면 빵, 파스타, 라면, 국수, 과자 등을 떠올린다. 그러나 그것은 틀렸다. 또다시 강조한다. 그것은 정제의 탄수화물이다. 지방과 향신료와 화학 성분들을 뒤섞은 공장식 음식이 뿌리다. 정제 탄수화물은 지방과 화학약품을 실어나르는 운반체에 불과하다. 우리 몸의 소화기관은 입, 혀, 치아, 침을 통해 식도를 거쳐 위장에 도달한다. 소장은 영양분을 흡수하는 역할을 한다. 대장은 음식물을 분리하여 대소변을 만드는 역할을 한다. 모두 탄수화물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그것을 즐기도록 설계되어 있고 창조되어 있다. 여기서 즐긴다는 표현은 혀를 비롯한 미각신경이 몸에 좋은 탄수화물을 선택하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뜻이다. 우리 몸이 원하는 음식을 먹음으로써 우리는 충분한 보상을 받는다. 여러분, 몸이 세포가 원하는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지금 맥도월 박사도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입이 즐겁고 눈이 즐겁고 내 취향에 맞는 음식을 먹습니다. 내 취향에 맞고 내 입이 즐겁고 눈이 즐거운 음식이 몸에 좋은 음식은 아닙니다. 우리 몸이 원하고 세포가 원하는 음식을 때에 맞춰 먹어야 합니다. 혀의 맨 앞부분은 단맛을 느끼는 미각신경이 있고 우리 인간이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원하는 음식이 단맛이라는 것을 증명해준다. 단맛을 감지하는 이 미각신경으로 인해 가장 원하는 음식을 먹을 때 감각기관이 행복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바로 이런 과정으로 인해 우리 몸이 계속해서 즐거움을 느끼고 생존해 나갈 수 있다. 혀끝은 단맛을 느끼고 가운데는 짠맛, 양옆은 신맛, 그리고 가장 안쪽 목젖 쪽은 쓴맛을 느끼는 미각신경이 분포되어 있다. 인류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인간은 일찍부터 단맛을 느끼고 쓴맛은 독성인 줄 알아차리고 내배부터 먹지 않았다고 한다. 단맛을 느끼게 하는 것은 복합 탄수화물과 단순 탄수화물로 구분된다. 복합 탄수화물은 주로 녹말 음식, 콩, 감자, 고구마, 채소, 현미밥 등이다. 단순 탄수화물은 정제된 음식에서 발견된다. 주로 과일 주스, 시럽, 정제된 백설탕, 정제된 밀가루를 만드는 빵, 파스타, 라면, 국수, 우동 등이 거기에 속한다. 우리의 치아 또한 좋은 탄수화물을 골라내도록 설계되어 있다. 앞니는 각종 과일과 채소와 녹말 음식을 잘라내도록 되어 있고 안쪽에 평평한 어금니는 잘라낸 음식들을 갈아서 잘게 부수도록 설계되어 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설계하셨습니다.
그걸 하나님께 창조하시기 때문에 창조원리 복원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음식을 씻게 되면 침과 함께 섞인다. 침에는 알파 아밀라제라고 불리는 효소가 있어서 복합 탄수화물을 단순 탄수화물로 분리해낸다. 이런 작용을 통해 우리 소화기관 내에 손쉽게 흡수가 가능한 것이다. 왜 인간의 침에는 지방 분해 효소나 단백질 분해 효소가 없을까? 우리 입안에 있는 침 속에는 지방을 분해하거나 단백질을 분해할 효소가 없답니다. 왜 인간은 침에 하필이면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아말리아제라는 효소만이 유일하게 함유되어 있는 것일까? 인간이 탄수화물을 먹는 동물이라는 사실이 이보다 더 명확하게 증명되는 사실은 어디에도 없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탄수화물은 다른 영양소보다 우선적으로 우리 몸의 연료로 사용하게 된다. 유학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몸은 성장을 위한 단백질보다 세포의 순환을 위한 연료가 더 필요한 법이다. 성장보다 생존이 우선이기 때문이다. 죽지 않는 것이 키 크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다. 탄수화물은 많은 양의 연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우리 몸에 가장 깨끗한 연료를 제공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탄수화물은 탄소와 수소와 산소로 구성되어 있는데 대사작용을 할 때 이산화탄소와 물을 부산물로 만들어낸다. 이 부산물은 몸에서 쉽게 분해되도록 특징지어 있다. 반면에 단백질이 연료로 사용될 때는 에너지로 전환하기 위해서 아주 많은 노력으로 우리 몸이 일을 해야 한다. 부산물인 질소는 암모니아와 요소로 전환되는데 이것들이 많아지면 몸에 아주 해롭다. 고기를 많이 먹는 사람의 몸에서 악취가 심한 이유는 바로 완전히 연소되지 못한 암모니아와 효소가 피부로 배출되기 때문이다. 고기를 많이 먹는 사람의 몸에서 뿐만 아니라 방귀에도 심한 독소를 내뿜는다. 우리의 소화기관은 아무리 많은 탄수화물이 들어오더라도 효율적으로 분해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소장의 맨 앞부분은 탄수화물 소화 효소가 풍부한 소화액을 함유하겠다. 장은 매우 길고 구불구불하게 접혀 있어서 아주 천천히 완벽하게 탄수화물을 소화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체적으로 작동하기만 하면 인간의 장기는 해부학적으로나 생리학적으로나 고탄수화물을 쉽게 소화하고 분해하는 완벽한 공장이다. 신체적으로 포만감을 주고 정신적으로 만족을 주는 완벽한 시스템인 것이다. 여러분, 살아있는 음식을 먹고 통곡물을 먹으면은 우리 몸속에 노폐물이 쌓이지 않습니다. 독성 노폐물이 최소한 쌓이죠. 그런데 고기나 고기, 특히 공장식 고기, 그 다음에 공장식 음식, 그 다음에 기름에 볶기나 튀기나 굽기나 이런 음식 재료에다가 고문을 가한 죽은 음식을 먹으면은 우리 몸 안에 무서운 게 생겨요. 독소가 생깁니다. 여기 나와 있습니다. 암모니아와 요소로 전환된답니다. 고기를 먹고 죽은 음식을 먹으면 암모니아와 요소. 그러니까 몸이 병이 드는 거죠. 암이나 당뇨나 혈압이나 생활습관병이 오는 거죠. 많이 먹는다고 배부른 것이 아니다. 많이 먹어서 포만감이 해결된다면 아무거나 많이 먹으면 된다. 배고픔이라는 것은 영양학적으로 완벽하게 만족을 시켜줘야 해결되는 법이다. 조금이라도 부족한 욕구가 있으면 영양학적으로 만족할 수 없으면 배고픔은 해결될 수 없다. 탄수화물을 충분히 섭취했을 때 비로소 포만감이 온다. 음식을 먹으면 식도를 거쳐 위에서 소화한 다음 소장에서 영양을 흡수한 후 대장을 거쳐 소변과 대변으로 걸러지는 과정을 거친다. 이때 위가 어느 정도 만족을 가질지라도 음식이 소장으로 들어가기 전까지 배고픔은 사라지지 않는다. 소장은 각종 영양 성분, 특히 탄수화물을 흡수하여 혈액과 세포에 보내는 역할을 한다. 인체에서 최고의 역할을 하는 탄수화물의 작용 때문에 음식의 다른 성분이 도저히 할 수 없는 포만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다. 음식을 충분히 섭취하지 않으면 당신은 계속해서 허기가 남아있게 된다. 바로 탄수화물이 충분하지 못해서이다. 그래서 과식하게 되는 것이다. 칼로리가 많고 지방과 단백질이 많은 다른 음식을 통해서는 절대로 포만감을 느낄 수 없다. 오직 과식하고
비만 오고 병이 들 뿐이다. 여러분,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탄수화물이나 야채나 살아있는 음식을 먹으면 포만감이 충분한데 죽은 음식을 먹으면 포만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먹게 되는 거죠. 계속 먹는 거죠. 그 먹는데 이 포만감이 없는 거죠. 배는 부른데. 여러분, 반드시 살아있는 음식, 야채와 과일과 그 통곡물, 그다음에 그 고구마, 감자, 단호박 같은 이런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그래 건강하죠. 배불리 먹어도 살이 안 찝니다. 제가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많이 먹어도 살이 안 찝니다. 우리 조상들도 녹말 음식으로 뿌리 음식으로 먹었다는 증거가 최근에 계속 발표되고 있다. 농업을 시작하면서 씨를 뿌려 곡식을 경쟁했다. 유럽에서도 밀과 옥수수가 주식이었고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는 쌀과 보리 등 잡곡이 주식이었다. 열대지방에는 얌이나 카사바 그리고 감자 등 녹말 음식을 섭취했다. 여기 맥도웰 박사님이 녹말 음식 하는 것은 우리말로 하면 탄수화물을 말씀하시는 거 보면 됩니다. 공장 음식은 포만감이 왜 오지 않는가? 한 장 1장에서 언급한 것처럼 나는 캘리포니아 나팔베리 세인트 헬레나 병원에서 12일간 합숙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많은 사람들이 고도 비만이었다. 130kg가 넘는 사람이 있었다. 그들의 고백에 의하면 매 끼니마다 음식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배가 고팠다는 것이다. 나는 그들에게 단호하고 분명하게 말했다. 여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마음껏 잡수세요. 그들은 나의 충고에 잘 따라주었다. 첫째 날 병원 식당에는 2번, 3번 먹을 수 있도록 많은 양의 음식을 제공했다. 3일째 되는 날 그들은 더 이상 못 먹겠다고 손살을 치고 말았다. 돈을 내고 오셨으니 마음껏 드세요. 본전 건지셔야죠. 돈 낸 만큼 드셔야지요. 이렇게 이제 말했다는 얘기죠. 배가 불러 못 먹겠어요. 라고 모두 합창했다. 나는 속으로 웃었다. 탄수화물이 풍부한 음식이기 때문에 금방 포만감이 오려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마음대로 먹기 시합은 중요한 점을 암시한다. 나는 그들에게 물었다. 아무리 많이 먹어도 배가 고프다니 이젠 적당히 먹어도 배가 부른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제 그들은 식사 때마다 포만감을 느끼게 되었다. 공장에서 만든 가짜 음식은 몸속에 그들을 아무리 구겨 넣고 개걸스럽게 먹어도 포만감이 오지 않는다. 비만과 질병과 죽음만 올 뿐이다. 참가자들은 마침내 탄수화물이 정답이라는 사실을 알았다. 그러나 정제된 탄수화물이 아닌 통곡물이다. 고구마, 감자, 단호박 등이다. 여러분, 이 맥도웰 박사님이 이제 프로그램을 가지고 병원에서 이제 비만인들을 모아가 얘기하니까 많은 분들이 나는 많이 먹는데도 배가 고프다. 그거 계속 먹는다. 그게 뭐냐면 이제 미국식 음식입니다. 기름에 볶고 튀기고 굽고 죽은 음식이죠. 공장식 음식. 그리고 육류, 뭐 계란,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등 이 기름진 고기는 기름진 음식은 포만감이 없습니다. 칼로리만 높고 기름진 음식에는 탄수화물이 없다. 여러분, 기름진 음식엔 탄수화물이 없습니다. 탄수화물이 부족한 서구의 기름진 음식은 매우 위험하다. 고기, 계란, 생선, 우유 등에는 탄수화물이 없다. 돼지기름, 버터, 올리브오일, 옥수수 기름, 그 밖에 어떤 식물성 기름에도 탄수화물이 없다. 치즈에도 탄수화물이 없다. 이런 음식들은 탄수화물 필요량을 충족시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포만감을 주지 못한다. 탄수화물이 부족한 식사를 하게 되면 당신의 몸은 이런 불평을 하게 된다. 우리 몸이 이제 우리에게 말을 거는 겁니다. 주인님은 왜 내가 원하는 음식을 주지 않습니까? 다음 식사기는 꼭 내가 원하는 음식을 주세요. 이렇게 말한대요. 여러분, 몸의 소리에, 몸의 사인에 반응해서 몸이 원하고 우리 세포가 원하는 음식을 먹고 여러분 건강하길 바랍니다. 탄수화물이 부족한 식사를 하면 뱃속에 음식이 가득 차야만 숟가락을 놓게 된다. 위에 고단백, 고지방 음식이 가득 차게 되는 그 시점이 되면 몸이 힘들어진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언가 부족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때 탄수화물이 풍부한 음식을 먹게 되면 그 불만족감은 금방 사라진다.
그렇다고 빵이나 라면이나 국수나 우동 같은 음식은 정제된 탄수화물이기 때문에 가짜 음식이다. 이런 기름에 푹 빠져서 만든 가짜 탄수화물은 2~3시간 정도만 포만감을 안겨줄 것이다. 그러나 현미와 통곡물, 채소를 먹는다면 7시간, 8시간 포만감이 지속될 것이다. 자, 당신은 무엇을 선택하는지 말해보아라. 여러분, 산 음식을 먹으면 우리는 살고 죽은 음식을 먹으면 우리가 죽습니다. 설탕 중독에 빠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케이크, 아이스크림, 과자, 사탕에 중독되었다고 고백한다. 그들은 하나같이 설탕이 많이 들어있어 중독되었다고 말한다. 탄수화물이 부족한 다이어트에서 설탕은 탄수화물을 공급하는 유일한 원천이다. 순수한 탄수화물 결정체이기 때문에 설탕은 미각기관에 강한 자극으로 부족분을 보상해준다. 미국에서는 아침 식사로 베이컨과 계란을 주로 먹는다. 이들은 탄수화물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에 따른 보상으로 우리는 커피에 설탕을 몇 스푼 넣어 마신다. 점심시간에는 닭가슴살이 많은 음식을 먹는다면 달콤한 캔디나 주스를 통해서 부족한 탄수화물을 채우려 한다. 저녁에는 피가 뚝뚝 떨어지는 두꺼운 스테이크를 먹는다면 케이크나 아이스크림, 디저트로 먹어야만 포만감이 완성되기 때문이다. 서구식 식단에서 설탕 성분이 들어있는 달달한 음식을 디저트로 먹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여러분, 서구식 음식은 우리를 병들게 합니다. 정크푸드입니다. 쓰레기 음식. 한식을 사랑하고 한식 먹고 건강해지기 바랍니다. 나는 왜 사람들이 초콜릿이나 아이스크림에 중독되는지 이해할 수 있다. 탄수화물이 거의 없는 음식을 먹은 후에 정제된 설탕 음식을 먹는 쾌감은 중독된 사람에게 마약을 주는 것과 별로 다를 바는 없다. 박탈감이 없으며 갈망이 멈추는 법이다. 하루 세 끼 모두를 과일과 채소와 녹말 음식, 탄수화물, 통곡물을 섭취한다면 매번 음식을 먹을 때마다 만족감과 포만감을 느낄 것이다. 갈망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먹는 디저트도 강한 느낌이 사라지게 되고 옛날 맛을 못 느끼게 될 것이다. 포만감이 벌써 완성되었기 때문이다. 다음 우측의 표는 각종 음식의 탄수화물 함량을 보여준다. 이 표를 보면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하는지 너무나 자명해진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각종 탄수화물의 함유량입니다. 아몬드의 13, 사과가 100이네요. 사과가 100, 아스파라거스가 77, 보리가 90, 소고기는 0입니다. 베이컨도 0, 블랙베리 89, 당근 92, 당근이 높으네요. 옥수수 94, 포도 91, 우유 30, 감자 90, 현미쌀 86, 고구마 92, 토마토 85. 여러분 보이시지요? 칠면조, 참치 전부 제로입니다. 새우도 제로, 올리브 제로, 마가린 제로, 대구 제로, 버터 0.2입니다. 소고기 제로입니다. 베이컨 제로. 여러분 탄수화물이 많은 음식을 마음껏 드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지방과 단백질은 포만감을 주지 못한다. 20세기 중반까지 실험용지를 통한 각종 실험 결과들을 많은 오류를 남겼다. 인간과 동물의 필수 영양분이 다르다는 점을 몰랐기 때문이다. 지와 인간의 필수 영양분이 다르다는 것은 인간과 코끼리가 좋아하는 음식이 서로 다른 것과 같고 인간과 사자가 좋아하는 음식이 다르다는 것과 같다. 이런 오류를 간과했기 때문에 과학자들은 인간의 배고픔을 해결하는데 지방이 탄수화물보다 더 효과적이었고 믿고 논문을 발표하고 언론 플레이를 한 것이다. 우리가 속았습니다. 탄수화물은 정서적인 만족을 준다. 탄수화물은 우리 육체에 포만감을 줄 뿐 아니라 정서적이고 심리적인 안정감도 동시에 준다. 뇌의 성분을 변화시켜 배고픔을 안정시키고 우울함을 안정감으로 바꿔준다. 대학 연구실에서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탄수화물이 많이 섭취할수록 두뇌에서 세로토닌이라는 성분이 증가하는 것을 발표했다.
그들은 이 세로토닌이라는 성분이 심리적인 안정감과 집중력을 주고 배고픔을 완화시켜주며 수면을 촉진시켜준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탄수화물이 풍부한 음식을 먹으면 우리 뇌의 세로토닌 성분이 증가해서 이러한 모든 이익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단 말이다. 단백질이 풍부한 육류, 유제품은 두뇌의 정반대의 화학작용을 일으키는데 많이 먹을수록 두뇌의 세로토닌 성분을 감소시킨다는 결과가 밝혀졌다. 요즘 사람들 짜증내고 스트레스가 많지 않습니까? 과민 반응을 보이고 탄수화물이 부족해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울증, 그다음에 공황장애 이런 많은 병들이 탄수화물 부족 때문에 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그 중에 탄수화물도 한 작용합니다. 저도 젊을 때 미스터 피트였습니다. 짜증도 잘 내고 화도 잘 내고 성질도 급하고 그랬는데 자연 식물식을 연구하고 음식이 바뀌면서 많이 온유해지고 좀 점잖아졌지요. 물론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 세례 받고 믿음이 성숙되면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좋아진 게 있지만은 그 음식물도 하나님의 축복이고 또 자연 식물식을 연구하고 지금 이렇게 자연 식물식 식사를 하면서 건강하게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정신, 창조 원리로 돌아가면 건강합니다. 우리는 자꾸 딴 데서 뭔가 찾으려고 하는데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음식 조절은 포만감이 핵심이다. 식욕을 조절하는 유일한 해결책은 몸이 갈망하는 탄수화물을 몸에 넣어주는 일이다. 가수원에서 금방 따온 과일과 밭에서 금방 따온 싱싱한 채소와 녹말 음식, 탄수화물, 통곡물, 고구마, 감자, 단호박 등을 주식으로 먹으면 여러분은 건강해집니다. 지금 시작하기만 하면 바로 느낄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먹으라는 말이다. 과거의 음식 습관 때문에 녹말 음식과 채소와 과일을 받아들이기 힘든 분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내 말을 믿고 나와 함께 날씬해진 수많은 사람들을 믿고 시작해보자. 당신은 지금 날씬하고 건강한 외모를 영원히 가질 수 있는 출발점에 서 있다. 당신을 위로하고 당신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함께 갑시다. 여러분을 자연식물식, 창조원리복원, 자연치유 식생활로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여러분 이 방송을 보시고 한꺼번에 못합니다. 처음부터 제가 한 것처럼 그래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냐면요. 처음에는 야채를 조금 늘리세요. 늘리고 정제된 탄수화물, 공장식 음식을 한 가지 줄이세요. 그러니까 육류를 조금씩 줄이고 그렇게 하면서 이 맥도걸 박사님의 자연식물식 책을 구매해서 읽으시고 늘 옆에 두시고 공부하시고 숙지하시고 삶에 조금씩 적용하시면 한 1년 정도 적용하시면 잘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 의지력을 가지고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고 좋은 직장 다니고 좋은 집에 살고 건강하게 살고 행복하게 사는 게 우리 모든 인간의 꿈이 아닙니까? 로망이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살지만은 음식이 썩은 음식, 죽은 음식, 공장식 음식,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 우리 몸이 죽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몸인데 행복하기 위해서 돈을 벌고 성공하고 열심히 공부하시는데 몸이 건강히 행복하지 몸이 망가지면 우리는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아픈 분들 많지 않습니까? 지금 40대가 되면은 혈압, 당뇨, 고지혈증으로 고통적인 사람이 많습니다. 지금 60대 이상은 거의 7, 80%가 어떤 약이든지 복용하고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약을 복용하고 많습니다. 저는 자연식물식 식사를 연구하고 또 하나님 은혜로 이거 깨달아가고 제가 삶에 적용하고 연구하면서 제 몸이 굉장히 건강해졌습니다. 지금 제가 참 날씬한 몸매도 에너지가 전혀 부족하지 않습니다. 오늘 또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많은 걸 하고 지금 우리 집 인근에 아주 조용한 야외에 나와서 오늘 바람도 불고 새소리 물소리 들으면서 여러분과 만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건면드립니다. 창조 원리 복으로 돌아가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할 때 어저께 내가 올린 그 유튜브에 말씀드렸지만은 사람은 목에서 생식까지 몸통 길이에 창자가 3배입니다. 창자가 6배입니다. 죄송합니다. 사자부터 말씀드려요. 사자나 육식동물은 목에서 생식까지 길이에 내장기관이 3배입니다. 입에서 항문까지 길이를 다 포함한 걸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초식동물인 말이나 토끼나 이런 기린, 코끼리 같은 이런 동물들은 목에서 생식까지 몸통 길이에 6배입니다. 그러니까 채식동물은 6배, 육식동물은 3배입니다. 그럼 우리는 6배 넘습니다. 채식동물입니다. 하나님이 채식으로 우리를 창조하였습니다. 그럼 어떤 분들이에요? 아니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 심판 이후에 육류를 허용하셨는데 왜 그러십니까? 이래 묻는 분 계십니다. 허용한 건 맞습니다. 근데 그때에 우리가 사냥하는 도구도 없고 지금처럼 공장식으로 고기를 생산해서 대량으로 판매하고 2만원치를 사면 혼자 다 못 먹지 않습니까? 이런 시대는 없었습니다. 그때는 사냥해서 먹었잖아요. 자연산으로. 자연산 고기였고 사냥해서 먹기 때문에 열대 가지고 멧돼지 한 마리 잡으면 온 동네가 잔치를 하고 한 달에 한 번 고기 먹을 것 많겠죠.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제사 지낼 때나 설에 좀 먹기나 동네 장례식이나 결혼이나 해갑 잔치할 때 고기 조금씩 그것도 돼지고기 피게 조금씩 얻어 먹었습니다. 그 고기 다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가끔 장에 갔다 오시면은 고등어나 그럴 때 고등어 쌌습니다 옛날에. 그리고 꽁치 사오시면 그 된장에 넣어서 고기는 아버지 잡수시고 할아버지 잡수시고 우리는 국물만 좀 먹었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한 70년 50년 전에 식생활 돌아가면은 암, 당뇨, 혈압이나 요즘 말하는 그 생활질환병은 없어집니다. 여러분 맥도웰 박사님의 자연식물식 책을 오늘 소개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다 건강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공유하셔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하는 데 동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여러분 감사합니다.